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현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법인의 그 구조가 문제인 거죠. 시작? 시작했어? 야 좀 얘기 좀 너무 우린 어문대 쳐다보고 있는데 혼자. 자, 안녕하세요. 북치기 박치기입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두리 형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다고 일요일 이 시간까지도 미팅이 있대야. 얼마나 떼돈을 벌려고. 우리 좀 사줘야 돼. 그래서 정두리 형 오늘은 좀 안 오셨고요. 오늘 또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건 링거 투혼 중인 농약사. 급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있는 지금. 정말 비주얼로 믿을 수 없는. 노약사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노약사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또 많이 바쁘신 지난주 하루 결석하신 우리 술가게님 오셨고요. 인사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학원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보지는 아멘 할렐루야라도 나올 자, 분위기가. 그다음 우리 네, 최 여사입니다. 요즘 우리 최 여사가 출석률이 높아요. 요즘. 자, 그리고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강현진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그 기묘하고 오묘한 이야기, 대하 서사서 스펙타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잘라가자 해서 오늘도 어려운 걸음 해주신 우리 기전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네. 위원은 다 숨어 있어 어디 있는지 몰라.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이제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지난번에 이름도 오묘해. 지난번에 뭐 혹시 일주일 전에 방송하고 나서 후폭풍이라든지 뭐 반응 우리 방송을 안 들으니까 누가 아니요. 약간 있었어요. 약간 있었는데 제가 살짝 긴장도 했고 아마 이거 2번 한다는 걸 안 것 같고요. 오늘 많이 다음에, 들어요? 네, 오늘 많이 이제, 듣나요? 예, 아마 이제 이게 파일이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대에 들으실 것 같고. 지금 듣진 예. 자, 잘하면 우리 역사상 두 번째 녹취록이 나올 수도 있겠구만. 예. 아니 제가 그 욕을 해서 벌금을 한번 욕하시면 예. 안 되죠. 먹은 적이 있어서 욕은 안 하려고요. 예. 그럼요. 저희는 욕할 필요 없어요. 네. 예. 아니요, 저기 심한 욕도 아니었어요. 제 욕하는 사람도 아니고 딱 내자인가? 내자 한 번 했다가 50만 원. 모욕죄로 50만 원. 후라보노였던 거예요? 후라보노?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 지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주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두 가지 얘기는 사실은 기전대학교가 네. 사실 호남 기독법인의 예.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맞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조모모 이름을 교실 제일 일가에. 아니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해서. 존경하는 조세환 학장님이 세우신 대학이 아니다. 네, 설립자는 아니다. 우리가 네. 사실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지만 네, 정확하게 그 아닙니다. 부분을 좀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조세환 그 학장님이 계실 때만 해도 기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학교가 상당히 좋은 네. 뭐 조교 최고급 대우 네. 최고급이라는 말이 맞나? 정말 전주에 있는 대학들 조교 월급에 비교해서 전북대학교 조교 월급보다 셌고 철학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사회가 존중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를 외형적으로다 내실적으로도 성장을 네. 많이 시킨 게 분명하고 그 학교 그 네. 돈도 좀 많이 불려놓으시고 네. 그래서 살림을 제대로 하셨네. 살림을 제대로 하셨고 여기까지 이제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학장님 물려받으신 분께서 네. 먼 곳까지 가서 개사료인지 말사료인지 기계 하나 도입하시고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난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쨌든 개인이 뭐 그 개인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건 둘째 치고라도 그러면 기전대학교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죠. 현재 학교가 교육환경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다시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를 돌리자고 하는 건데 그럼 네. 지금이 비정상의 상태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이제 막 시작해서 아직은 그 본질을 드러내지는 않으실 것 같고 아니, 아마 그- 더 조심하실 것 같아요. 더 조심하실 것 이번에 같은데 그렇죠. 지금 총장이 둘이에요. 끝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총장이 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4월 그 교수회의에 들어와서 4월까지는 총장이 두 명의 총장 체제로 간다. 투탑. 네, 투탑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왜냐라고 했더니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학교에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학교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투톱 체제로 간다는데 제가 하는 건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희천 당시 이제 뭐 사건으로 말미해서 외부 사건으로 말미해가지고 뭐가 고래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네. 그 2007년부터 학교에 굉장히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를 하셨어요. 뭘로 관여를 하셨냐면 평의원회라는 게 있어요. 평의원회가 뭐냐면 대학 평의원회라고 해서 사립대학은 법인이 대학을 세우거든요. 네네. 근데 법인의 이사들을 견제할 수 있게 네. 대학 구성원들이 조직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원래 대학 조직 구성원들이 일반 그러니까 보직도 아닌 일반 구성원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희천 씨는 학장의 추천으로 해서 외부 인사 그 자리가 있었거든요. 두 네. 명의 외부 인사 자리가 있는데 잠깐 외부 인사 된 사이에 네, 외부 인사로 들어왔어요. 외부 인사로 들어와서 근데- 자 보세요. 근데 학교 내부를 모른다고? 네, 모른다고. 평의회가 저희는 정말 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라 막강하냐면 모든 건 평의원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사회에 못 올라가. 아예. 아예 심의 의결 기구가 딱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조희천 씨가 땅땅땅 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안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호선으로 의장이야. 네. 생각해 보세요. 거기 조교 중에 한 명 들어가 있고 학생 중에 한 명 들어가 있고 겸임 교수 중에 한 명 들어가 있고 초빙 교수 중에 한 명 들어가 네, 있고 그다음에 전임 이상 교수 중에 한 명 네, 들어가 있고 좋네요, 구성은. 오, 엄청 좋아요.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잖아. 대통령 그만두고 네.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장 하는 거고 네. 법을 바꿔서 국회의장이 해결하지 어떤 문제를 의결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 권한을 아무것도 행사할 수 못해. 없는 거지. 이게 푸틴식인데 또 야,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그 의장까지 하신 분이 나는 학교 내부 일을 잘 모르겠으니까 네. 총장을 두 명으로 가겠다. 지금 그게 웃기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어느 대학에서 총장이 인수인계를 업무 두 명인 실수 것도 이상한데 그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내부 가는 일을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이 또 어떻게 총장을 하실까? 그럼요. 총장 하면 안 되지. 아니야 그렇게 말꼬리 붙잡으면 안 돼. 우리가 신뢰와 네, 믿음을 맞아요. 가지고 네네.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박준규 그 위원장님이 예전에 좀 계셨기도 했으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죠. 네. 사람이 많이 변했을 수도 있잖아. 거의 안 변하지만. 쉽게 안 변해요. 그렇지. 변화만 근데 이제 가능해요. 우리가 그 사람이 변할지 안 변할지는 옛날 모습을 보면 알아. 네. 옛날 학장 계실 때 기존 대학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예를 들어주면 되죠.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그 얘기는 했었지만 여기는 일단 현재 조교가 없대. 그러니까 학교에. 성장한 거 있어요. 교수들의 업무 능력이 확 성장했어. 왜? 행정의 달인이 됐죠. 네, 행정의 달인이 됐어. 왜냐하면 조교가 아무도 없으니까 기한 이거 다 교수들이 했어야 돼요. 모든 행정의 업무에 직원들도 과 업무는 안 도와줘요. 그건 교수들이 알아서 하라고 돼 있고. 아예 이제 몸에 배워서. 아예 그 우리는 행정실에 종합행정실에는 그 학교 전반에 대한 학사에 대한 것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과에서 모든 돌아가는 일은 교수들이 직접 다 워드하고 기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교수들이 모르던 업무를 알게 된. 우리 기쁘시죠? 어우 저는 그러게. 배운 게 많아요. 전상 왜냐면 관련 자격증들 하나씩들 어. 뭐. 그러니까 제일 깝깝한 교수님들은 전산 능력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너무 깝깝하죠. 그래도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독수리타법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문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대학교에서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아. 벌써 했어요. 몇 개 대학은. 여기다 잘하면 화장실 청소도 맡기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대학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쓰는데 뭐냐면 모든 직원들도 외부 용역회사에서 파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식 직원을 안 뽑아. 그러니까 교직원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 직원. 네, 직원. 네. 저희는 직원도 파견 받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조금 주려고 하거나 뭐 돈은 조금 안 노조를 되죠. 설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가 큽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 설립, 그러니까 저희 대학이 노조가 먼저 싸웠었거든요. 그분하고 처음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싸운 건 교수들이 아니었었어요. 노조였는데 노조가 상당히 잘 싸웠었거든요. 아, 대학 노조를 설립을 못하게 하려면 파견직 근로자들로 채우는 게 그렇죠.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말하는 뭐 인력 구조의 유연성. 네네. 거기도 좋죠.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네, 애로 네. 바꿔.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비용은 더 들어가죠. 왜냐하면 파견하는 업체 쪽에도 이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가 한 15%가 더 들어가요. 실은 돈 비용적으로는 이득이 없어요. 네. 하지만 이게 관리 측면에서는 사람을 자르는 걸 직접 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네. 근데 되게 악덕 기업은 그 파견 업체를 마저도 자기 집안 사람을 줘. 마저도 용역마저도 어떤 그러면 15%를 자기가 또 가져가는 거거든. 아 그건 말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 그냥 왜 모르는 것도 알려주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학교 그 시설은 어때요? 아,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제가 말했잖아요. 미국 출장 가가지고 그 비싼 기계를 사고 그 비싼 기계 아, 정말 개사료요? 네, 개사를 만드는 그 기계가 4억짜리 살려다가 8억짜리로 해가지고 기타 비용까지 해가지고 한 10억이 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그 학과에 1억씩만 줬어도 10개 과에 실험 실습비로 지원될 수 있는 돈인데 그렇죠. 그게 고철이 돼가지고 뒷마당에 그냥 고철 더미로 있거든요. 그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결정이었고. 그러면 그 학교 실제 마치 기존대학은 지금 지난번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학생들의 실험 실습이 상당히 중요한 네. 과들 그렇죠. 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전문대 자체가 실전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투입되고 거니까. 실제로 그런 게 대학의 어떤 좀 약간 목표이기도 하니까 네.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험 실습 기자재나 공간이나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은 제일 좋은 대학의 사립대학의 형태는 법인이 대한민국에 그런 대학들이 좀 드물긴 하지만 법인이 좀 돈을 제대로 벌어서 그 수익의 일부를 대학에다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돈들은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한테 재투자되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인데 실은 그런 모델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없죠. 네, 아, 법인이 있어. 예를 들어 포스텍 같은데 네, 아까 아. 몇 개, 아주 몇 개. 그리고 그리고 너무 드물어. 너무 드물고 또 하나는 이 등록금으로 어머님만 안 해도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저희는 등록금 수입 대비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늘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실은 받아야 되는 돈이 실은 다른 쪽으로 자꾸 투자되니까 저희 대학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왜냐하면 땅도 많고 건물도 많아. 지난번 얘기하셨죠. 네. 그게 결국은 학생들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는 투자되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다른 어떤 매매를 하거나 하면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들 그게 다른 데로 어떻게 새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무도. 그러면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 혜택이 없다는 얘기고. 거의 없어요. 거의 장학금 장학금은 같은 건 어때요? 진짜? 장학금은요. 저희가 2011년도 8월에 대대적으로 감성감사가 네. 전국적으로 대학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반값 등록금 때문에 대학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뭐 드러내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했는데 저희 대학이 그 비리 대학 D대학으로 표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애들한테 학생들 친구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학생으로 입학을 시키면 애들한테 10만 원씩 줬던 거야. 아, 현찰 10만 원? 그걸 삐낀가요? 이거 그걸 가당키가 장학금으로 아니고. 했어. 장학금으로.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그 뭐야 신입생을 모집해 오면 모집해 오면 학생이 재학생이 모집해 오면 10만 원 장학금을 준 거야. 그러면서 그걸 장학금 포션으로 잡아놨다가 그거 장학금 아니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해가지고 아니 그런 학교가 있나요, 근데? 우리 학교가 너무 특이하게 유일무이할 것 유일무이하죠. 그것도 추적이랄게 장학금 그 새 입으로 잡아가지고 네. 우리가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라고 또. 네. 더 웃긴 건 저는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에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 기존대학교에서 받으신 거 아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4년을 다 장학금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장학금이 정말 저한테도 소중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 아는데 로망. 문제는 저희 대학의 전액 장학금은 한 학년에 한두 명 준다는 거예요.
좋다. 한 학년이 몇 명인데요? 보통? 한 학년이 보통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통은 과별로 한 명씩 아, 10%도 안 돼. 과별로 10%도 안 돼. 다른 학교도 진짜 짜긴 하는데 이런 거죠. 그 등록금이 많은 학교일수록 전액장학금을 주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잖아요. 뭐 전북대 같은 경우에 뭐 등록금이 100만 원대인데는 전액장학금을 해봐야 100만 원 주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 장학금 뭐 등록금이 한 1,000만 원이라면 전액장학금 주면 1,000만 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등록금이 많을수록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은 편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네. 네. 다른 그렇죠. 학교들도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대부분 예를 들면 그래도 이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최근에 대학교를 다녀본 사람이 저니까 그런가? 내가 최근이죠. 몇 번이죠? 저 졸업이 2011년인데요. 전 2011년이요? 네. 대학? 네. 어휴. 그래요? 저는 왜 아니에요. 그러지? 이 사람 2001년이 아니고? 하여튼 네. 왜냐면 금방 말한 것처럼 사립대학들이 대학 등록금 비싼 대신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과에서 한두 명을 뽑아서 그렇죠. 주고 또는 전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립대는 1등이 애들이 뭐 반액 정도 가져가죠. 그렇죠. 반액 정도 과에 가져가고 3명 정도는. 네. 반액을 받는 포션은 저희 대학은 전반적으로 장학금 포션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데 제가 분노하는 지점이 장학금을 얘기하면 800명 분노하는 이면 지점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누리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 누리라고 아, 그 해가지고 유명한 누리 누리 과정요? 아니요 그 누리 과정 그 아니, 누리 헷갈렸어. 내가 투병 중이라 그래. 그 이공계 지원사업 얘기하는 거잖아. 네. 내가 지금 그- 투병 중이라 그래. 투병 중이라. 그 네, 지역 그것도 대학 연관적 혁신 있어.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문 대학에 끼어들 수가 있어가지고 전주 네. 대학하고 같이 팀워크를 했거든요. 그러면 장학금 포션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늘 싸웠던 게 뭐냐면 장학금을 저는 학생들한테 주고 싶은데 네. 딱 걸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장학금은 그 학생이 낸 등록금보다 더 줘서는 안 된다라는 룰이 있었어요. 어디 더 어디 줘서는 안 된다. 일단 뭐 근데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뭐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네. 그러면 누리 사업을 받는 과는 특수하게 장학금을 많이 줄 수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장학금이 많으면 공짜에 익숙해져서 거지가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이고야.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오,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한 말하고 비슷한데. 네, 최근에 우리 홍준표 홍준표 그쪽 사람들. 아. 그러니까 공짜를 많이 그 장학금은 저는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저는 되려 더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더 줄 수 있다라고 더 줄 보는데.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그걸 뭐 너무 많이 싸웠어. 장학금 줄 때마다 막 안 된다라는 거야. 네. 그것도 기분이 대학 내 나빴고. 보직 교수님들이 아니요, 특수하게 몇 명이 보직들은 네. 의견도 없어, 낼 수 없어. 그 특수한 몇 명, 힘 있는 몇 명이 딱 두 명이 누군지 알겠어. 떠올랐어. 떠올랐어. 부학장과 학장은 아닌 그 평의 의장님. 평의 의장. 평의 의장님. 둘은 너무 아무튼 둘이 너무 마음이 맞으셨어. 그 네, 부분에 네. 대해서는요. 근데 본인들은 정작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아니지요. 우리 학교 학생으로 교수님이잖아요, 들어왔어요. 교수 재입학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신입생으로? 그렇죠. 아니, 그 2008년도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팀장님이 아니면 평의 의장님이 평의 의장이. 평의 의장님이 그분이 2008년도 본인이 평의 의장일 때. 일단 입학을 했어요. 일단 예, 배움의 입학을 뜻이 했어. 있었어요? 배움의? 신학문의 배움의 뜻이 있었대요. 이분이 전반적으로 좀 쉬면 뭔가 새로 배우려는 의지가 많은 분이네. 근데 나하고 근데 비슷해. 2008년도에 들어가가지고 전액장을 받았어요. 근데 공부 잘하셨나 보죠. 그러면 800. 아유, 그럼. 내 수업 안 들었어. 내 수업 안 들었는데 저 학점 줬어요. 나중에 왜 안 주니? A뿔 줬어요. 어떻게? 그때만 해도 좀 친했구나. 교양은 수업 안 들었거든. 점수를 주는 건 전적으로 교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업을 들어든 들어지 않든 시험을 보던 보지 않든 점수 주는 건 무조건 교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뭐라고 못합니다. 그 덕에 감사원 뭐라고 해요? 그 덕에 뭐라고 그거 말합니다. 징계 받아요. 아 징계 네, 받아요? 징계 받아요. 예. 감사원은 징계 받습니다. 그거 그렇게 되면. 그 학사 행정이 아니고 그 점수 주는 거 가지고. 아니 네, 근데 받아요. 좀 네. 그런 건 평의 의장님은 그 자금 안 받으셔도 되잖아. 근데 그 아니지. 평의 의장님이 받아서 실제 받아야 될 학생 하나가 못 받은 걸 거 아니야. 아니야.
공부를 모르겠어요. 나처럼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는 걸 몸소 실천하셔서 아니에요. 그 차원보다는 조금 커. 그 차원보다는 격하게 조금 커. 아니래잖아. 그러니까 나처럼 잘난 사람은 장학금을 받으니까 너희들도 잘나져라. 뭐 아, 이런 차원이었던 것 그럴 같아. 수도 있겠네. 네. 교육적 차원에서. 어. 네. 손수 모범을 보이신 거지. 그래갖고 갑자기 무슨 과를 들고 오신 건데요? 근데 진짜 맞아. 무슨 과 들어가셨어요? 저희 대학에 언어교정과라는 과. 언어교정. 그 네. 유명한 과인데? 네, 그 저기 언어 치료. 전북, 언어교정. 네. 전북대학교의 불문과 교수님이 또 네네. 저희 대학이 굉장히 깊게 관련된 문화원이 하나 있어요. 프랑스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동네 있어요. 네. 우리 동네. 전주에 그런 게 있어? 네, 프랑스 문화원이 진짜 전주에 있어? 네, 있어요. 서울에만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있구나. 네. 전주의 프랑스 문화원이 네네.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상당히 오래됐는데 조희천 전임학장이 고려상호 신용금고 사장일 때부터 프랑스 네. 문화원 이사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 공간도 빌려주고 지원도 네. 내고 이사 돈도 내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이때 관계됐던 교수님이 그 언어교정과 교수로 와가지고 수업을 하셨고 수업도 잘 하셨는지는 저는 퀘스천이 붙고 그분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북대 교수가 타 대학 출강을 하기 위해서는 총장한테 허락을 네, 맡았어야 그래야죠. 되는데 허락 없이. 아? 네. 그래서 징계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거 문제 있다라고 제기는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강자에는 늘 우리 사회가 강자에는 참 이렇게 근처에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아무튼 언어교정과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러면 1학년 때 이렇게 장학금도 받고 하셨으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겠네요. 성적 우수했죠. 예. 졸업은 못 하셨어요. 졸업은 또 왜 못했어 그러면 또? 장학금까지 아니 받으신 성적이 분이 우수한데 왜 못하지? 졸업은 못 아니 성적이 네. 1학년 때는 되게 우수했는데 그래서 두 학기 다 2008학년도 1학기, 2008학년도 2학기는 네.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학교 발전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학의 전액 장학금은 저는 학교 발전 장학금이라고 해서 전액 장학금 그러니까 면제 네. 받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야, 여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무후무한 역사를 많이 네, 쓰고 계시네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싸우면서 자료를 봤더니 원래 장학부서에서 기한한 게 아니라 대외협력실에서 기한을 해가지고 받은 장학금이에요. 그것도 웃기는 프로세스가 너무 웃기는 거죠. 서류 자체가 네, 원래는, 서류 자체가 제목이 뭐라고 학교 발전 장학금? 네. 아 그런 건 되게 대형실에서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있어봐서 합니다. 저는 저희 대학에 어디를? 처음이었거든요. 전무후무에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 또 처음이래잖아. 그러니까 기한 일부러 그러니까 만든 거지. 근데 장학 아니고 대외 협력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한해서 올리면 우리 이렇게 학교를 빛낸 사람들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일부러 만드는 혐의가 짙네. 그렇죠. 네, 감사해서 한 사람을 그런 위해서. 거. 근데 그 후로 또 누구 줬대요? 감사해서 또. 없어요. 봐, 그러니까. 그렇지. 이랬으면 그리고 자 보세요. 2008학년도 1학기, 2학기 다닌 다음에 2009년도 1학기는 또 안 다녔어. 왜요? 휴가 군대 휴가, 가시려고 했나? 힘들어. 아 군대. 원래 정상적으로 그렇게 가야 돼. 아, 진짜. 현역으로 갔다 오셨기 때문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이번에 모르겠어. 장교로 가고 싶었던 거지. 그렇지. 그렇죠. 또 새로운 열망에 의해서. 근데 또 2009학년도 2학기는 등록을 하셨는데 학점이 뭐 저희가 평점 평균을 못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학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거의 감히- 수업을 안 들어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됐어요. 교수들도 점수를 안 주고 완전히 그러니까 문제가 교수들이 생겨가지고. 까졌나? 아무튼 본인이 이제 휴학을 안 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힘이 없었나 보다. 휴학생으로 그냥 이제 현재까지 그냥. 네, 그냥 휴학생인데 아마 제적 처리하지 않았을까? 원래 2배를 넘을 수 싶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4년제는 군대를 제외하고 8년을 넘을 수가 없어. 야, 역시 많이 어. 경험자를 아는 군대까지 거야. 하면 11년이 마지막이야. 근데 어차피 복적이 되니까 내년쯤에 다시 복학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제적시키고 다시 복직시키고 이럴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장학금 싸울 때 받고. 이 양반이 그럼 뭐냐라고 하면 평의 의장에다가 휴학생에다가 막 뭐가 너무 많은 거야. 타이틀이 많으시네. 네. 그다음에 이게 아니야. 기존대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거야. 그다음에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뭐가 싫었냐면 그러니까 둘이 들어갔거든요. 부학장하고 조희천 평의회 의장하고 둘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둘을 위한 수업으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전공 수업들이. 네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피해죠. 피해거든요. 피해죠. 피해죠. 상당히 큰 피해죠. 아, 두 분이 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전액장학금을. 네, 두 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2009년도 국감 장소에서 이제 드러났어요. 국감 아우, 정말 장소에서. 정말 창피하겠다. 네. 받으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피감자들. 건 그 뭐지? 양반이 증인으로 나왔고 저도 이제 증인 출석을 네, 했거든요. 국정감사 가보셨어요? 텔레비전으로만 보셨죠? 네네. 저는 교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네.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국정감사가 동작되는지 그때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는데 이 양반이 증인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원래는 우리 학교 문제가 정말 전체 테이블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 중에 아주 사소한 거였어. 대학 전체 문제 중에 예. 그냥 한번 짚고만 예. 넘어가는.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교사들이 일부 어. 그 해임이 돼가지고 네네. 그 문제가 전교조에서 굉장히 아, 심각한 네네. 문제여서 국감 때 그 얘기가 막 오가야 되는데 우리 대학이 갑자기 히트를 왜요? 쳤어요. 이 얘기 누가 살짝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잖아. 궁금하고. 조희천 학장이 너무 만만하게 본 거야. 누구를? 국감을. 국감 장소를. 국감을?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야, 딱 멋진데? 나오셨는데 예. 예, 물론 국회의원들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혼내는 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저도 뭐 예. 좋아하진 않은데 거기서 당신이 전임 학장이요? 네.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전전임 학장입니다. 그런 거야. 그 농을 이렇게 던진 표정도 살짝 살짝 너무 여유 있게 네. 이 국회의원들을 너무 만만히 봤지. 네, 네. 근데 원래는 우리 대학을 도와주기로 하지 않았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근데 최재성 국회의원이 갑자기 화가 딱 난 거야. 오, 저 자식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 괘씸죄. 입장에서. 괘씸죄로 해가지고 가장 무섭다는 괘씸죄. 갑자기 네. 불러내더니 아니 장난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국감을 좀 도와달라고 국회의원을 다 만나고 네네. 그 수월하게 넘겨달라고. 아니요 10대 명을 만나면서 제발 좀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조전일 의원이 도와줬어요. 실은 조전일 의원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네, 그 정교조 명단. 새누리 네. 아니야 새누리? 지금 네, 현재 맞아요, 매일 맞아요. 벌금 물고 계시는 그분이야. 네, 그래요? 그분이 한때는 좋은 자기는 사람이었나? 그 양반이 교수 출신인데 네. 자기는 학교 갖고 장난치는 게 너무 싫대. 그러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양반이 나이스하게 물어봤는데 그거 갖고 장난치니까 갑자기 최재성 의원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하지도 않았던 최재성 의원이 갑자기 김제. 네. 네네. 아니요 거기 아니, 말고 저기 거긴 최규성이에요. 최규성이고 죄송합니다. 최재성이라고. 압니다. 네. 네, 기억납니다. 굉장히 깐깐하신 네, 분이 네, 네,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물고 늘어진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뜬 거죠. 뭐 학생으로 들어와서 장학금도 받았지, 용역도 그 들어와 누가 봐도 있지. 이상하지. 누가 봐도 이상하죠. 정말 상식적으로 돼 있진 네.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거의 아침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첫날 국정감사에서 12시를 넘겨서까지 있으면서 제가 4번인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학교 교대로 얘기- 지금 기존대학교만 지금 네. 계속 스타 플레이어도 돌아가면서 나오라고. 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저는 국감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 솔직히 지금은 국감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문제 제기되고 네. 막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언론에서 문제집해서 나오고 언론에서 받아 하면. 써주면 그러고 끝이었거든. 그러고 끝이었고 실은 또 하나는 국감에서 위증을 하면 그 위증을 국회의원들이 그걸 고발하게 돼 이제 있어요. 고발하게 돼 있는데 위증 정도가 너무 작으면 그걸 안 하려고 해요. 복잡하게 실은 그러니까. 예, 실은 그분도 위증거리가 있었지만 너무 작으니까 그걸 굳이 네네. 막 이렇게 문제 삼을 삼지 않더라고요. 네. 딱 그러다 보니 해결은 안 되고 그냥 그 상태. 처음에는 국감에 갈 때 조학장도 굉장히 떨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긴장하고. 모르니까. 예. 근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니까 되려 이제 대학은 국감 우습게 보는 거죠. 네. 처음에 저희가 200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 받았을 네. 때도 문제대학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네, 네. 돈 엉터리로 쓴 게 다 드러났고 네. 그 다음에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고 2010년도 국정감사도 갔고 2011년도 감사원 감사 받았을 때 비리대학 대표적인 비리대학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2013년도 국정감사에도 또 얘기가 됐었어요. 매년 거론되고 있고 매년 언급은 되고 있는데 그럼 왜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립대학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사립대학의 구조는 법인의 이사들이 100% 모든 파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학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네. 예, 법인이 대학을 설립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대학 법인은 2개의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유치원과 대학. 맞다. 이렇게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인 이사들을 누가 장악하냐? 이게 게임 끝이거든. 그 게임 남자가 끝인데 장악을. 자 법으로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이 있어요. 네. 이 사립학교법에는 이사장하고 친인척 관계만 봐.
그래서 친인척이 몇 프로가 안 돼야 돼. 네네. 이사장하고. 네. 근데 우리 학교는 바지 이사장이란 말이야. 아무 상관없겠죠. 이사들하고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어. 법적으로는. 하지만 이사들끼리는 그렇죠. 밖에 있는 음. 전임 학장하고의 링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 네네. 그 사람 처의 뭐 외사촌, 네네. 그 사람 뭐 외가 쪽에 뭐 사위, 뭐 그 작은 사람의 아버지 작은 있고, 아버지, 그 뭐 사람의 막. 이모 이렇게 돼 있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네네. 밖에 있는 누군가가 장악을 하고 계속 파워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번에 나 총장으로 다시 그러니까 돌아갈래? 돌아갈래 하니까 아니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올 수가 있냐. 자 교비행령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은 학교하고 관련돼 가지고 네 번이나 형에서 판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확정. 유죄로? 유죄로 확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해서 교가부에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가부는 사립학교법에서 근거한 거 외에는 자기네는 답변할 수 없다. 기준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래. 네, 그럼 법에 뭐, 내에서는 예. 맞게 자격 제한 움직이는 조건엔 거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맞는 문제는 말이잖아. 뭐냐면 이 사람이 횡령건으로 그러니까 학장을 그만둘 때 법인 이사회에서 이 사람을 파면이나 그러니까 징계 처리를 했었으면 학교를 못 모두 들어와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 근데 근거가 있지. 이 사람은 자기네끼리니까 무슨 징계 처리를 했겠어요. 뭘 했냐면 임기 만료로 학장이 끝난 거야. 임기 만료로 끝났으니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법을 아니까 지금 이용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이게 좋아. 지금. 사립학교법에 저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 그랬어요. 이 양반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은 아무튼 은행권의 신불자예요. 신용불량자예요. 그래서 현금 거래뿐이 안 돼서 학교에서 제가 일하면서 굉장히 깝깝한 적이 많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누리 사업하면서 한 번은 그 심사비 비슷한 것을 이 양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위원 중에 한 명으로 네.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지급을 계좌이체가 해야죠.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 때문에 10명의 위원이 있다면 10명의 몫을 현금으로 빼가지고 그 확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한 것이 문제가 됐었어요. 누리사업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다시 돈을 그걸 다시 반납해가지고 네. 다시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되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아이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재밌네. 2005년도에 추징금 그렇죠. 5억 받았단 말이야. 네. 지금도 추징금 안 내고 있어요. 혹시 그걸 갚기 위해서 돌아오시는 거 아닐까? 아니 개인 돈으로 갚아야지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월급 받은 걸로. 여태 잘 썼잖아요. 여태. 월급. 갑자기 그 생각이 훅 들지? 여태 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자 대학 총장 돈을. 월급이 끽 많아봤자 연봉이 한 1억 좀 넘어요. 네. 아끼고 자, 아껴서 하실란가 보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네. 결국은 이 지금 의천. 희천. 조희천님 죄송합니다. 조희천 학장님이 학장이 언제예요?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지금 전문대가 대학교야, 이제. 학장이었다가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다 총장으로. 예. 총장으로 하죠. 우리 조 총장님이 네. 돌아오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사립학교법으로도 어떻든 문제가 간에 없고 지금 뭐 거기다가 법인 이사회는 전혀 반대할 의사가 없고, 없고. 웰컴인 것 같고 그렇죠. 분위기가 네. 웰컴이고 그럼 왔어. 이제. 일단 왔잖아요. 네. 과정은 이상하지만 하여튼 왔어요. 더 하나는 네. 이 사람이 일단 자 우리 대학은 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자 네. 총장이 적어도 되려면 모든 대학에서 자 후임 총장 선출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추천위원회도 돌아가고 인사를 인사를 하든 뭐 선거를 하든 네.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네. 없어. 누가 했어? 그럼? 누가 추천했느냐? 몰라. 답이 없어. 뭐 이사회 회의록 이런 거 있지 않나? 추천한 게 없어요. 그냥 안 중에 몇 대학장 조희천 이렇게 안이 올라왔고 그 안에 동의제청 다 한 거야. 그 평의회에서? 아니요, 아니면 그 어디?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네. 누가 이 사람을 추천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자천도 있을 수 있잖아. 자천도. 자진. 말이 안 되는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뽕 떨어졌어요. 이 근데 사람은. 이게 이제 현대로 돌아와서 그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이제 기존대학교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일단은 조 총장님께서 순순히 물러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 사실 딱히 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네. 없고. 아니 한 가지는 저는 생각한 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좀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여기서 있어요, 얘기해놓고 있어요. 녹취록이 조 총장님 있습니다. 피곤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잠깐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본사 건물주님께서 스푼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돌발 퀴즈를 원래 낼 생각이 없었는데 돌발 퀴즈 하나 만들 생각하면서 음악 하나 듣죠. 자, 그거 갖고 많이 우리 좀 과목명. 잠깐 쉬는 시간에 돌발 퀴즈 문제를 무엇으로 낼 것인가 하다가 우리 현재도 그랬지만 조 총장님께서 예전에 계실 때 네. 계실 때? 실세일 때 진짜 막 나가실 때. 막 아니 플레이스에 있으셨어요. 계실 때 아주 재미난 난 사실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애정이 넘쳤죠. 창조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넘쳤어. 내셨더만요. 네. 우리가 원래 그래서 그러게. 당시 그 교양 영어죠, 교양 영어. 우리가 네, 옛날에 교양 치면 외국어. 교양 외국어. 외국어. 대학교 뭐냐면 1학년 때 뭐 대학 외국어, 그래, 대학 네, 수학 이런 네. 과목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조 총장님께서 당시 조학장님께서 네. 손수 정한. 전라도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혼을 담는 교과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혼을 전라도에 혼을 담는 교과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주의 주장하셔서 네, 맞습니다. 당당히 교과명을 그렇게 박으셨대요.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는 뭐냐면 그 교과 전라도에 혼을 담은 그러니까 뭐뭐뭐 영어야. 여기까지 우리가 답을 주고 단어는 3개, 앞에 그렇지. 단어는 3개. 땡땡땡 영어야. 그래서 땡땡땡 외국어. 거기 이제 다, 외국어. 다 담아져 있어요. 외국어. 영어도 있고. 땡땡땡 외국어야. 영어는 그렇지, 아직 아니야. 그렇지. 우리 전라 너의 혼이 담기는 거지. 남원에서 지금 본방사수 하고 계신다는 우리 이정석 신부님 예. 한번 맞춰보시죠. 우리 거기까지 택배를 쏴줍니다. 그럼. 그래서 전라도에 혼을 담은 그렇죠. 교양 과목 이름 땡땡땡 외국어. 아, 저는 지금 웃지만 네, 여기다 정말 달아야 돼. 심각했어요, 이것 답 때문에. 따는 곳에만 다셔야 돼요. 이제 심각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웃었지만 그 당시 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그 성적표 띄면 아, 저희 10년 정도의 아이들 성적표에 그게 나와요. 10년 정도나 유지된 예. 최근에 근데 외우고 거의 있어요. 한 7, 8년은 근데 유지됐어요. 우리는 성적표가 좀 거시기 하니까 성적표 보여주기 쉽지 않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디 갈 때 대부분 이제 성적 증명 띄우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거기 안에 그럼 제 성적이 거시기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야 누가 봐도 얘는 거시기해. 전라도 출신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 성적표가 거시기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서리 전형을 보는 사람이 얘 전라도구만? 얘 전라도구만.
그래도 한국 회사면 괜찮아. 외국 계열 들어가면 어쩔 아니, 거야. 외국어는 거시기를 그걸 어떻게를 못해서 그냥 그 외국어로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아니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게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과정이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함부로 개설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또 엉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게 저희가 감사원 감사 때 엄청 심각한 그 감사원 처분서를 받습니다. 네. 5,543명의 학점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는데 와 대박. 5,543이면 졸업생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했어요. 그거 5,543명의 학점을 취소하라고 나온 거예요. 처분이. 네네. 그 안에 그 교과가 들어가 있어요. 아 땡땡땡 외국어가. 진짜 거시기하다. 그거는 처분이 거시기하잖아. 3,500명 학생들 그 학점 취소를 하라고 했어요. 그 과목 해당 학생들 3,500명. 아 그래서 그때 교과목이 바뀌었어요? 없어졌죠. 아예 없어졌어. 네. 왜냐면 그게 졸업 필수 과목이었거든. 아 그죠. 교양영어는 1학년 때 교양. 아니 교양 저희는 외국어는 졸업 필수지. 인증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학칙에 박아놨던 게 있어요. 징하게 어려운 참. 그러니까 그 그거였네? 과목에 그걸 취소하면 그랬다. 졸업이 취소되는 건데 와우. 그렇죠.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또 교과부가 어물쩍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교과부가 아이고. 벽성대 문 닫게 하면서 우리는 어물쩍 넘어갔어요. 완전 하나 거시기하구만. 또. 네. 아, 아니요, 저희 이거구나. 능력 좋은 대학이야. 그렇지. 그렇지. 능력 좋은 대학이야. 그러니까 뒷수습은 잘 되는구만. 일단. 아유 우리 이정석 신부님이 거의 맞췄는데 답 따는 곳 한다고 이상한 데 달아. 자 일단 돌발 퀴즈는 그렇게 넘어가고. 근데 정말 전라도의 혼을 그렇게 담으셨다니 존경스럽네요. 자 일단 창조적이죠, 창조적. 그러면 일단 그럼 현재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이제 그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언론사 인터뷰도 하시고 네. 보도도 좀 되고 네. 이러다가 지금 우리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게. 아니 동작이 됐어요. 일단 그 불 끄는 작업이 시작이 됐고 방송 나간 날 교직원 한 30명을 이끌고 구사대가 또 그 M 본부에 가서 아 M본부. 네, 시위를 또 했더라고요. 시위를 하고 또 그 다음 날 조 총장님이 직접 또 M본부 몸소 사장님을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저희 대학 지금 홍보가 M본부에서 나오고 있고 아 그 대학 홍보가 네, M본부에서 나오고 있고 여기서 또 삼성의 느낌이 나. 이러다 보니 지역에 이게 기득권의 그 약간의 뭐라 그럴까 카르텔 뭐라고 그러니까 뭐 다 그게 동작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의심하지 않고 오비락이라고 생각하지만 M본부에서 뉴스가 나가고 네. 그 다음 날 항의 방문 가고 그 다음 날 총장님 가시고 또, 그 다음 날 광고 나오고. 광고 나오고 정말 좋아 시스템이. 네. 중앙 쪽에 저희 이렇게 돈이 좀- 많잖아 일단. 그러면 중앙 내가 볼 쪽에 땐 이렇게 찔러보면. 지금 전주에 있는 J본부나 K본부도 광고를 달라면 똑같이 하면 되겠구만. 뉴스를 다 내보내 자기들이. 그렇지 괜찮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냥 뭐 누가 항의는 그냥 이렇게 그런 값다 하고 그럼 만나고 광고 저 J본부와 K본부 광고도 어렵다는데 한번 하시죠. 광고 싸더라고. 광고 싸? 그 라디오 광고는 생각보다 싸더라. 아니면 그러면 일간 지면은요? 지면도 제가 알기로는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화. 우리도 통해. 나는 기존에서 우리 광고 넣어주면 우리도 또 비슷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순서를 밟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너무해. 연락 오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만나고. 우린 싸게 먹혀 또. 우린 싸게 그냥 먹힌단 우리는 말이야. 회 한 사라. 그렇지. 우리 거시기하게만 해주시면 거시기하지 우리가 다. 그러면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늘 답답했던 게 뭐냐면 대학의 비리는 너무 만연해서 네네. 사람들이 식상해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그냥 놀랍게도. 그렇지 뭐 또 나왔네 이런 네, 거. 근데 저는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어떻게 보면 비리라는 단어하고 멀어야 되는 집단이에요. 그쵸. 교육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양반의 교육 철학을 잘 모르겠어요. 뭐에 포커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대학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그 양반은 아주 좋은 조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장까지 하시고 이렇게 기득권으로 올라섰는데 그 양반이 어떤 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쉽게 말하면 저희 대학에 오는 모든 사람의 인생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요. 그 사람들 삶을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데 마치 자기는 아무 책임 없고 교수들한테 교수들 쪼으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든 교수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마치 자기는 막 굉장히 노력하는 것처럼 하지만 교육 철학이 없어. 일단 첫째 제가 제일 그 양반을 볼 때 돈벌이 이 이상의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도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학교를 좀 더 학생들을 더 잘 가르쳐서 학생들을 좀 훌륭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뭐 더 많이 오게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른 방식으로 그 양반이 2001년도 9월달 학장 될 때요. 일간지 신문 모든 곳에 썼던 글이 있어 본인이. 취임사 비슷하게. 네. 대한민국에서 여자 교육의 장으로서는 기전을 최고로 만들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 그것도 손님을 몇 명을 불렀다더라? 900명을 불러놓고. 취임사에. 취임사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10분의 1이라도 해야지. 그럼 10분의 뭐, 1이라도 해야죠. 갑자기 또 우리 또 요즘 이슈 되고 있는 홍 도지사님 생각이 나네. 취임사에 그 양반도 무상급식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취임사에 해놓고 지금 밥값 자른대잖아요. 뭐 학교가 밥 먹는 곳이냐 이랬다면서. 그렇죠. 그러면 도청에서 일할 때 본인 밥값은 본인이 내야지. 뭐 밥 먹으러 도지사 냈나 그 양반.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제 아니 이 두 주째 듣고 있지만 이 도청장님에게서 많은 분들의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리고 도곡동 땅도 느껴지고. 포지션마다의 역사를 새로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치로 또 이 순간이동 정말 홍길동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 기발한 창의력도 있어요. 저는 그 양반을 개인적으로 막 그 양반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건 생각은 안 해요. 저하고 뭐 개인적 감정도 없고. 그럼요. 그거보다는 그 양반의 교육 철학의 부재. 그 다음에 이 총장직에 어울리지 네,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양반은 본인한테는 너무 관대하고 남들한테는 너무 이상한 잣대를 기준을 삼아. 그것도 잣대가 일관성이 없어. 지편이면 굉장히 이렇게 유연해지고 지편이 아니면 굉장히 딱딱해지고 이런 잣대를 들이대니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다 싶은 거죠. 굉장히 인간적이시네요. 그렇죠. 너무 인간적이야. 아니 그러면 그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은 암약하고 있는 위원들과 함께 암약하고 있는 위원들과 함께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실 텐데. 네네, 맞습니다. 솔직히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뤄주지 않고 있고 네. 라고 하면 앞으로 좀 정말 숨겨놓은 히든카드 빼고 공개도 할 수 있는 좀 이런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고민하는 게 일단은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뭐랄까 브레이크 없이 이상한 짓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1차 저희는 성공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심의 눈초리가 너무 매서우니까 네. 그 사람도 되게 조심하거든요. 그럼요. 과거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대학 교수님들 문제인데 내부 문제인데 참 무서워해요. 조희천 씨를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사는 문제하고 이게 직결이 돼요. 이게 조희천 씨의 뜻에 요만큼이라도 거슬리면 바로 모가지 땡강이거든 우리는. 리스트를 갖고 계신 네. 거 아니에요? 리스트 갖고 있어요 이미. 본인만. 그리고 여러 가지 걸로 해가지고 교수들한테 너 계속 하고 싶으면 잘 있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잘해. 보면 잘해라는 건데 저는 교수들이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잘해봤자 결국은 그 사람은 변덕쟁이고 자기가 원할 때마다 다 기준이 바뀌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잘해봤자 내 꼴 난다. 그렇죠. 잘해봤자 제 꼴 나요. 저도 잘해봤었거든.
이게 결국은 교수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교육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교육자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싸워야 된다면 제가 싸우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고, 저는 링 위에 들어가서 일단 글러브를 낀 이상 그 사람 글러브 끼고 저랑 싸우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나오겠죠. 나올 거야. 그 사람 그렇게 비겁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오, 애매하게 낚으시는데요. 교묘하게 낚으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비열한 사람이라고는 안 봐요. 나올 거다? 나올 거죠.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붙을 거다. 네, 정정당당하게 저는 붙자라는 거죠. 네. 당신이 정말 반성하고 잘할 자신이 있으면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조직이 정말 건강하려면 싫어도 견제 세력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거예요. 견제 없이 잘 나가는 집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그 양반은 견제 세력 자체를 너무 거부를 하거든요. 자기가 바르게 크기 위해서라도 바른 견제 세력을 키워놓는 게 본인한테 좋은 거죠. 본인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나 견제 세력이 좀 싫긴 한데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글러브를 끼고 올라와서 커먼 하고 있으니까 네. 뭐든 당근과 채찍이 이렇게 골고루 저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내 패밀리잖아요. 그러다 그다음에 보니까 아니, 교수들도 정말 싸우려고 마음을 먹은 교수들은 대부분 열심히 했던 교수들이 싸우는 거예요. 학교가 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은 아니, 그 양반은 그거예요.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런데 저는 절이 싫지 않아요. 제 젊음에 한 20년을 보탠 조직이고 저는 애정이 있어요. 그 기관이 정말 100년이 지나도 좋은 대학으로 남길 원하는 거지.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문 닫고 이런 걸 그렇죠. 맨날 저희 이렇게 싸우면 뭐 대학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시각이에요. 망하게 한 건 본인이야. 누가 돈 빼먹으라고 했나? 우리는 기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절은 사랑하고 뭐 주지라 칭하는 사람이 싫은 거지. 자칭 주지라 하는 그렇죠. 사람이 싫은 그래서 거지. 이거 기독재단이에요. 지금 아닌가? 지금은- 그걸 자꾸 왜 불교에 비교하고 그랬어요? 절이 아니 아까 그분이 그러셨어. 절이 싫으면 집에 떠나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그분을 나름 아직도 여전히 신뢰해. 근데 우리 그 네. 교과목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전라도 손을 담은 이분이 지금 거시기 외국어까지 나왔어. 근데 답 타신 분이 어. 근데 어문대 달았지 답을 또. 아니 이번에 제대로 잘 했는데 거시기 외국어가 아니고 교양 영어니까 거시기 땡땡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시기 외국어. 거시 외국어가 맞다고 외국어예요? 그랬어. 네, 맞아요. 네. 거시기 영어, 거시기 중국어, 그걸 다 합쳐서 거시기 거시기 외국어. 외국어라는 과목 안에 그 온라인상으로 그러면 네, 거시기 우리 외국어가 맞아요. 전라북도 남원 네. 운봉에 계시는 참 멀기도 멀다. 운봉이면 전라북도 웬 완전 오지야, 오지 산골. 운봉에 계시는 우리 이정성님께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술가게가 배달하는 걸로 하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대충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더 두서없이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앞으로도 계속 싸우셔야 될 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네. 계속 싸우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뭐 교수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하셨어요. 네. 지금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우리가 많이 듣지는 않지만 누군가 우리 거 녹취를 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은 그 네. 학교 구성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지금 광고를 열심히 내보고 있는 M본부라든지 다른 지역본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네. 또는 거창하게 우리 저 이런 표현 잘 안 좋아하는데 도민 여러분께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정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어떻게 응축적으로 해야 효과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첫 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년제 대학 학생들하고는 달리 이 지역의 전문대학 학생들은 이 지역의 주민으로 자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더 교육을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지역에 남아서 뭐든지 하고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 실제로 저희 대학이 잘해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아교육계에 참 좋은 그 선생님들이나 원장들은
기전 출신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많이 그런 있어요. 식으로 실은 교육이 잘 되면 여러 가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파급 효과가 큰 건데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 때문에 이렇게 엉클어지는 건 이건 내부의 문제니까 내부에 있는 교수나 당신들이 해결하시오라고 하면 실제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네. 모든 것이 그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전이라는 곳이 옆길로 새 나가지 않도록 매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 모시는 그 병원에 가서는 네. 요양병원에 가서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깎아주세요. 네, 이러는 네. 자녀들 상당히 많이 많죠. 봤거든요. 근데 대학에 와가지고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러는 부모님들을 그리고 비싸면서 제대로 가르치는지도 보지 인지를 않고. 보질 않고 비싸다고 투정하시는 분을 제가 거의 20년 있으면서 아무도 못 봤어요. 나도 대학을 네. 해야겠네. 그리고 왜 제대로 안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는 부모들의 매서운 눈으로 좀 관심을 갖고 네네. 대학에다가 요구를 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기전이 기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누나, 우리의 언니가 그렇죠. 네. 다니던 학교고 다니는 학교잖아. 그게 그렇죠. 제일 큰 네. 문제죠. 사실은. 그다음에 기전은 누구 것도 아니에요. 누구 네. 것도 아니고 전주 시민의 것이고 설립 그 정신 자체가 근대 여성 교육을 발전시키자라는 그 아주 좋은 의도에서 나온 거고 100년 전에 어떤 네. 선교사들이 세운 자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명맥을 이뤄서 이렇게 네. 나온 대학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 큰 대학이라고요. 그걸 어떤 한두 사람이 망치면 안 되죠. 망치면 안 되는 본질이 거죠. 예. 본질이 저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말 좋은 대학이었는데 그게 10년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네. 이걸 견제하고 안에서도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돈은 학생들한테 돌려주고 제대로 투자하게 만드는 그것을 보고 싶어서 네. 싸우는 거지. 막 무슨 뭐 어느 밥그릇 개인을- 때문에 밥그릇 그다음에 어느 어느 개인을 개인 모욕하기 때문에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게 씹어서 아니에요. 이런 게 예,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또 애증의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셨던 학장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좋게 갈 수 있을 만큼의 먼 역할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대놓고 싸우는 거죠. 오히려 네. 그릇도 그릇이지만 기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일들을 네.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셨고 실제로 했고 뭐, 실제로 네. 했고 이제는 더 교묘해질까봐 저희가 걱정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네.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더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죠. 자, 오늘 2주 동안 우리 이제 기전대학교 그 깊고 네. 오묘한 이야기. 네. 사실은 저희가 사전 인터뷰 2회에 걸친 인터뷰와 중간중간 방송 전후 덕담이라고, 그러니까 덕담이 아니지, 뭐지? 뒷담화. 뒷담화.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살아야 됐기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거 양지해 주시고요. 아니 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뭐 더 많은 재밌는 거 이런 거보다는 잘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잘하면 저도 이렇게 안 싸웁니다. 네. 그렇죠. 그 양반이 못해 왔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앞으로는 좀 더 잘하시길 바라고. 아유, 잘하실 거라 굳게 믿고요. 네. 박정희 교수님이 잘하실 거예요. 꼭 링위에서 네. 또 맞붙으셔서 그 비정상위원회 비정상적인 정상위원회가 되도록 기전대학교를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북치기 박치기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